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울릉도 쭈꾸미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장충동 족발도 왜 지금 위험한지, 족발 창업이 왜 위험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상호명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천호동에는 쭈꾸미 골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호동이라는 데 자체가 옛날에는 좀 서울 좀 변두리였어요. 저 대학교 때만 해도 시장도 완전히 옛날 시장 느낌이었고요. 근데 그 상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희 같은 그 돈 없는 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소주는 마셔야겠고 안주는 비싸면 안 되잖아요. 소주가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그게 바로 그 울릉도 쭈꾸미였습니다. 맵기 조절도 되고 쭈꾸미에 삼겹살을 함께 넣고 이 돼지기름하고 매운 쭈꾸미가 혼합이 되니까 안주로 참 좋았습니다. 거기에다 매우니까 누룽지탕도 주고요, 콘버터를 철판에도 구워주고 계란찜까지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각 소주 2병씩은 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인심도 좋습니다. 누룽지도 리필이고 콘버터도 리필이고, 계란찜 같은 경우는 하도 많이 달라니까 그거 정도만 좀 추가로 받고 뭐 김도 무한으로 주고, 무엇보다도 쭈꾸미 1인분 가격이 되게 착했습니다. 당시에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했었는데요, 3인분을 시켜도 30,000원 정도면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쭈꾸미만 먹으면 좀 배가 안 차니까 콩나물도 막 잔뜩 넣어주고, 또 끝나면 볶음밥도 또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푸짐했죠. 그렇게 볶음밥도 시켜 먹고 소주도 시켜 먹고 맥주도 좀 시켜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먹어도 4명이서 먹으면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나오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소주 한 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기서 먹는 학생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쭈꾸미집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실 이 쭈꾸미가 좀 쌉니다. 국산 쭈꾸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이 베트남산 냉동 쭈꾸미거든요. 그래서 일단 엄청 쌉니다. 거기다가 삼겹살이 들어간다고 해도 무슨 생삼겹 막 두꺼운 걸 쓰는 게 아니라 저 냉동 삼겹, 수입산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삼겹살 먹어봐야 이게 그냥 삼겹살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매운 양념이랑 버무리니까 결국 수입산, 이 선진국에서 들어온 걸 많이 쓰죠. 독일이나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서. 거기다 우리가 서비스로 주는 뭐 누룽지탕 서비스, 뭐 콘버터 서비스, 계란물 뚝배기에 담아서 주는 거, 뭐 마른 김, 이거 다 저렴합니다. 물론 일하시는 주인이 귀찮긴 해요. 다 손이 많이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걸 줘야지 또 소주를 먹는 거예요. 10평짜리 쭈꾸미집 주인 포함해서 2명이면 충분히 운영을 했고요. 테이블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돈 없는 학생들은 할 말이 없죠. 쭈꾸미 인분을 시켜서 쭈꾸미보다 술을 더 많이 먹으니까 평수가 작고 인건비 많이 안 들이고 외곽이라 임대료 싸고 마진율 좋고 술 많이 팔리고, 이러니까 무지하게 많이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호동이라고 하는 이 먹자 상권이라는 곳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별로 이게 차근차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1차로다가 쭈꾸미로 먹을 애들도 들어오고, 쭈꾸미 왠지 또 이게 되게 막 배 안 부를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2차에도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밥만 볶아 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1차 먹었다가 또 2차 먹었다가 3차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그러면 10개 테이블에다가 따닥따닥 놓으니까 8개 테이블 잡고 한 테이블당 4만원만 잡아도 2바퀴 돌리면 64만원이고 3바퀴 돌리면 한 100만원 나오는 거죠. 서비스 많이 줘서 원가를 30%를 잡아도 3바퀴 돌리면 하루 70만원 남는 거고, 한 달 수익이 그럼 2천만원에서 인건비 주고 임대료 주고 관리비 세금 수수료 다 내도 1,000만원 이상 벌이를 한 겁니다. 2바퀴만 돌려도 7, 800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업시간이 짧습니다. 5시에 문 열면 돼요. 낮 영업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12시 정도면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장사를 효율적으로 잘 하던 이 쭈꾸미라고 하는 브랜드들이 갑자기 뭐 위례신도시, 뭐 미사신도시, 뭐 이런 아파트 상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씻지 못할 실수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쭈꾸미가 마진이 좋아서, 마진율이 뭐 되게 높다고 해도 단가 자체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1인분에 요즘 뭐 13,000원 하나요? 어찌 보면 술을 먹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다가 쭈꾸미, 쭈삼 뭐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단가를 높이 안 받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원래 먹던 쭈꾸미 단가가 있는데 또 높여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정도가 좀 적당한 건데, 근데 이게 아파트 상권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셔요. 주민들이 술을 안 마시고 식사를 하러 오는 겁니다. 뭐 쭈꾸미 2인분 주시고요, 볶음밥 하나 주세요, 뭐 끝.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와요. 쭈꾸미 가격대라는 게 이게 진짜 답답한 게, 즉석 떡볶이보다 살짝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오히려 쭈꾸미의 영양을 중시하고 매운 중독성까지 느끼고 싶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엄마한테 돈 받아와서 쭈꾸미를 먹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그 가격대를 쓴다는 거는 마치 오랜만에 뭐 패밀리 레스토랑, 뭐 빕스 이런 데 온 느낌이라
최대한 안 나갑니다.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쭈꾸미 집 끝난 거예요. 주인과 함께 출근해가지고 주인과 함께 퇴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올려봐야 뭐 쿨피스 2,000원짜리 추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쭈꾸미집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도 매출은 늘지가 않아요. 회전이 안 되니까. 테이블 단가도 안 나오고. 거기다가 주민들이다 보니까 딱 먹는 시간대 딱 몰려서 오는 거예요. 막 5시에도 오고 6시에도 오고 7시에도 오고 9시에도 오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6시 정도에 딱 와가지고 다 몰려가지고 먹으려고 줄 섰다가 그 사람이 딱 나가면 그냥 열심히 빠지는 거죠. 이게 상권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회전이 안 되니까 좀 평수가 커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좀 더 앞서 나가서 평수를 또 크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사실 참 의미가 없는 게 아파트 상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고 테이블 단가가 2만 원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러면 국밥집 단가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앞집에 할매 순댓국도 테이블 단가 2만 원인데 거긴 그래도 들어와서 후루룩 마시고 나가는데 우리 집은 손님이 들어오기만 할 뿐 안 나갑니다. 회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회전이 전혀 안 되니까 매출은 바닥이고 임대료는 나가고 인건비도 똑같고 뭐 예를 들어 그날 따라서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황사가 많이 불거나 이래버리면은 사람들이 아예 안 나오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게 장충동 왕족발 뭐 30년 한 집 뭐 이런 집들 예전에 승승장구하고 좋았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들이 아파트 들어와서 망한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원래 족발이라는 게 이게 족이라는 게 이게 원래 되게 쌌던 거 아니에요? 값싼 족발을 할머니가 만든 이 족물로 졸여가지고 그 동네 아저씨들이 술안주로 나와가지고 족발 하나로 술 몇 병씩 비우고 안주 마진 좋고 술 매출 늘어서 수십 년을 돈 벌고 사신 건데 그게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버리니까 아파트 단지 저희가 먹으러 갔어요. 우리 애들이 있어. 그럼 애들이 족발 하나로 그게 어떻게 양이 찹니까? 술을 마셔야 되는데 족발로다가 배를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족발 브랜드마다 뭐 오뎅을 무한 리필로 주질 않나 뭐 파전을 붙여주고 뭐 막국수를 막 양을 막 이만큼 늘려서 주질 않나. 그렇다고 아, 얘 양이 적으니까 족발을 2개 시켜야겠다. 이건 또 부담이잖아. 이게 족발이 한두 푼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홀에서 매출이 안 나니까 아 배달을 해야 돼 막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더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배달까지 하다 보니까 배달 용기값 나가고 깃발값 나가고 서비스 나가고 거기다가 미친 듯이 프랜차이즈를 촘촘하게 들어가다 보니 요즘 족발 이 생족 하나가 뭐 2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족발 이 족 하나에 한 6, 7천 원 하던 것들이 2만 원이 넘었다? 이러니까 요즘 족발집 사장님들이 정말 힘든 겁니다. 앞서 얘기한 쭈꾸미 같은 스타일의 음식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돼지곱창이에요. 뭐 양념 돼지곱창. 값싼 재료를 마진 좋게 팔긴 하지만 사실상 술이 안 나가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건데 구리에 가면 인창동에 그 돌다리 그 곱창 골목이 있어요. 거기는 돼지 곱창집 무지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래요. 서민들 좀 어려운 동네 학생들 상대로 하는 곳들이 그런 음식들이 그런 류인데 뭐 용두동 쭈꾸미 뭐 이런 것도 비슷한 동네고요. 옛날에 뭐 아라 쭈꾸미 같은 이런 쭈꾸미 프랜차이즈 할 때도 1호점이 낙성되었는데 거기도 젊은 애들이 많이 묵었던 그런 곳이었죠. 전통적인 상권들이 무너지고 그 상권들에 이제 사람들이 안 모이고 각 지역별로 이 아파트 단지 모여 있는 곳을 슬세권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상권마다 블록화되면서 그런 스타일로다가 장사하던 메뉴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쭈꾸미에 소주 한잔 했는데 그나마 소주 먹는 손님이 있어도 9시면 끝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주인장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4시 출근해가지고 오픈 준비했는데 9시 주문 받는 게 마지막이야. 준비 시간과 영업 시간이 뭐 균등해. 3시간 준비해가지고 3시간 영업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쭈꾸미집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족발집들 마찬가지고요. 그런 아이템으로 승부를 보실 분들은 이런 아파트 상권이나 이런 슬세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 들어가지 마시고 진짜 술을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곳에 가셔가지고 마진은 마진대로 챙기시고 회전은 회전대로 챙기시고 술 판매로다가 좀 돌파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 상권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좀 실패를 하는 그런 사례니까요.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필직이었습니다.